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예전부터 좀 유튜브 댓글로 온 글이었었거든요. 유튜브 댓글로 달린 글이었는데 쓰고 보니 너무 감정과잉 같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작가가 음악을 들었거나 이제 제가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새벽 뽕찰 때 약간 새벽 감성 이런 걸로 좀 쓰면은 독자들한테도 그 분위기나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되나요? 독자들은 조용한 집이나 대중교통한 카페 같은 곳에서 읽을 텐데 카페에서 웹소설 읽나? 어쨌든 카페 요런 데서 읽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당연히 작가가 글을 썼을 때 이제 작가가 글을 쓸 당시와 그다음 독자들이 읽을 당시의 감정이 다르다. 작가가 글을 썼을 때랑 읽을 때랑 감정이 다른데 이게 너무 감정 과잉으로 가버리지 않을까요? 라는 이게 있어요. 이 질문이 있으시네. 여기서 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뭔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사실 당연하지만 감정 과잉이 됩니다. 당연하지만 쓸 당시와 이제 읽는 사람이 독자들이 읽을 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 과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이제 나만큼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없거든. 작가 본인만큼. 그래가지고 감정 과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작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를 걱정해서 감정 과잉을 걱정해서 작가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작가라는 거는 감정 과잉을 걱정해가지고 감정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요, 독자를 감정 과잉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작가는 이런 역할입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해서 내가 노력을 이렇게 쏟아부은 장면을 이제 커팅하는 게 아니라요, 독자를 그 상태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감정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부르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적어도 웹소설에서 감정선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개연성이 뒷받침돼야 돼요. 즉 이 캐릭터가 왜 오열하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슬퍼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독자가 이 감정의 필터를 그대로 받지 않아요. 실제로 굉장히 먼발치에서 연극을 구경하듯이, 먼발치에서 영화를 구경하듯이 굉장히 한 걸음 떨어진 지점에서 그래도 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극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야기라고 부르는 것들이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보는 입장이잖아. 결국에는 독자는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감정의 필터 라인이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얘들이 다 울고 불고 지랄하고 막 올해가 마모로 이 지랄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동감해서 내가 널 지켜줄게 이러면서 읽진 않는다고. 반드시 감정의 필터선이 생기거든요. 감정의 필터선이 생겨요. 근데 이 감정의 필터선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면은 이 필터선이 옅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감정 과잉은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과잉은 상관이 없는데, 과잉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그 과정까지 가는 개연성이 조악하면은 여기서 문제는 그러니까 감정 과잉이 문제가 아니라 개연성 문제가 돼요. 이게 개연성 문제가 사실 생각보다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많이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헌터 뭐일까? 여기서 서울에는 원래 평균 10개, 그러니까 원래 하루 평균 10개의 게이트가 생긴다. 트가 생기는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50개가 나왔다. 이거는 사실 개연성을 해치지 않거든요. 생각한 것보다. 이게 왜냐하면은 갑자기 10개에서 갑자기 5배가 늘어났는데도 전혀 뭔가 개연성을 해치는 게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거거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유가 있겠지. 뭐 뒤에 배경이 있거나 누가 뭐 악역이 뭘 해놨거나 이런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캐릭터의 감정은 이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사람이. 이게 되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대한 거나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제 개연성이, 그러니까 캐릭터의 감정적인 개연성이랑 그 다음에 사건에서 일어나는 개연성은 다릅니다. 좀 달라요. 사건에서 일어나는 개연성은 사실 웹소설에서는 거의 챙기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 가깝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뭐 우리가 뭐 게이트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세세하고 뭐 과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이게 뭐 어떻기 때문에 뭐 신화로부터 일어나온 뭔 일에 그것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 사실 그냥 게이트 열렸어, 뭐 괴물 튀어나온대, 헌터들이 생겼어, 그냥 싸워. 아무 이유 없어. 굳이 거기다가 개연성을 만드는 것 자체가 소모일 정도로 사실 사건 그러니까 세계관이나 이런 거에서 일어나는 개연성은 되게 별로 안 중요해요. 진짜 그냥 그래?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식으로만 그냥 넘어가면 돼요. 왜냐면 설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그런데 캐릭터의 감정적인 개연성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있어요. 봐봐요. 자, 초인이 나타나서 지구를 위해 싸워. 외계인이 나타나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재벌이 부모님을 잃은 엄청난 재벌이 범죄를 소탕하겠다고 그 다음에 요상한 슈트를 만들어서 쳐 입고 도시의 밤을 날아다녀. 이거만큼 개 말도 안 되는 게 없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죠. 뭔지 아시죠? 슈퍼맨이랑 배트맨은 받아들일 수 있어. 이 새끼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건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새끼들이 어머니의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안 싸우는 건 말이 안 돼. 뭔지 알겠죠? 이게 슈퍼맨과 배트맨은 이해할 수 있어. 아무 문제가 아니야. 얘네들이 뭐 밤에 재벌이 날아다니고 외계인 초인이 지구를 지키고 있다는 거는 개연성의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데 엄마 이름이 같다는 걸로 둘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갑자기 유원 마사? 마사? 이러더니 안 싸워. 이러더니 갑자기 안 싸워. 이거는 진짜 그냥 개연성이 박살난 거거든요. 이게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외계인이 지구를 지키는 것보다 외계인 초인이 나타나서 지구를 지키는 것보다 부모의 이름이 같다는 걸로 안 싸우는 게 더 개연성이 없게 받아들여지는 거야. 즉 캐릭터의 감정과 사건, 세계관에서 나오는 이제 개연성은 전혀 다른 식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다른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음악을 듣건,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서 음악을 듣건 뭘 하건
그러니까 읽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 개연성, 감정이 거기까지 가는 논리적인 개연성이 있으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개연성 있게 어느 정도 그 감정을 끌어올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독자들을 끌어오는 게 그 감정 상태로 끌어오는 게 저는 작가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역량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감정 과잉을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내가 이제 그거는 필요합니다. 퇴고를 해보면 퇴고가 필요하긴 해. 이게 뭐냐면은 글을 쓸 당시의 나와 글을 쓰고 난 이후에 나는 감정 상태가 다릅니다. 이거는 글 쓰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글 쓸 당시에 내가, 그리고 글을 쓸 당시에는 조금 이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이 좁아져요. 시야가 요만해져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시야가 요만해져서 그 외의 것들을 잘 고려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을 쓰고 난 이후에 조금 먼 시선에서 보면은 이런 감정 상태가 합리적인지 개연성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하신다면은 감정 과잉이 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상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